내 개그는 판례야. 알면 힘이 되지.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정수입니다. 우격다짐 오랜만이에요. 알면 힘이 되는 판례 MC를 맡게 된 이하진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머릿속에 판례 지식을 쏙쏙 넣어드릴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아림판에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변호사 임혜진입니다. 알쏭달쏭 판례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사무관 전현민입니다. 이렇게 알면 힘이 되는 판례에 새로운 팀이 꾸려졌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되실 것 같고 바로 판례 가시죠. 네, 이번에는 속 시원하게 빠르게 갈까요? 네. 오늘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에 관한 판례입니다. 운전자 김운전 씨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했습니다. 이때 이사구 씨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뒤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뛰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김운전 씨는 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이사구 씨를 보지 못하고 이사구 씨를 앞 범퍼로 치고 말았습니다. 아저씨 운전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이봐요. 이렇게 갑자기 뛰어들면 어떡합니까? 김운전 씨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차량이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는데 갑자기 이사구가 뛰어들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고 저런. 변호사님, 왜 그러세요?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데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 또는 그 외에 12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그중 하나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요. 정수 씨, 예. 지금 이해하셨어요? 아, 그렇게 보였어요? 전혀 이해 못했는데. 이거 어렵네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만약 김운전 씨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쩐지 김운전 씨 좀 안 됐네요. 횡단보도에 신호등도 없었고 사람이 없어서 진행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게 근데 어쨌든 사람을 친 거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게 큰 죄란 말이에요. 그죠? 과연 그럴까요?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좋아요. 국민 마이크. 저도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유독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좀 더 신경 써서 운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전자로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행자가 좀 더 조심을 했었어야죠. 저는 운전자가 처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국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사고로 처벌까지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우리끼리 이렇게 따져봐야 의미 없는 것 같고,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관님,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나요? 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운전자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역시 횡단보도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차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고 사람은 그 뒤에 들어왔잖아요. 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시로서 표시한 도로의 한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법률에는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즉, 횡단보도는 신호기가 있건 없건 도로 위에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는 사회적 약속이거든요.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모든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강화해서
횡단보도로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운전 씨가 횡단보도에 들어갈 때 보행자가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더더욱 보행자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겠죠. 그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일시 정지해서 보행자가 없는지 살피거나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속도를 더욱 줄여서 진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네요. 네, 이건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차량이 횡단보도 적색등일 때 진입한 후에 녹색으로 바뀌어서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에도 그대로 진행해도 보행자 횡단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때에만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정지. 이게 중요하군요.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교차로에서 황색등이 켜질 땐 빠르게 지나가곤 하거든요. 이렇게 운전하는 건 맞는 걸까요? 판례에 의하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등이 되면 정지해야 하고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했을 때 황색등으로 바뀌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등으로 바뀌면 정지해야 하고 운전자가 정지할지 진행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선이 없거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황색등이 되면 일단 정지해야겠어요. 네, 일단 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황색등 앞에서 정지. 저희는 그럼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모범시민이 됨을 다짐하면서 다음 판례로 인사드릴게요. 법이 어려운가? 법이 어려우면 다시 돌아온다.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